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혜 디렉터 윤한성 목사입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한 주일 동안 신나는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신나는 일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 첫째하고 둘째하고 재미난 일을 저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자, 둘째 얘기를 먼저 좀 드리면 저희 둘째가 축구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마다 유소년 축구에 그 축구 교실에 나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 골 넣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워낙 잘해서 3골 4골도 넣지만 이번에 넣은 한 골이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 있는 골이었습니다. 이 골이 중요한 것은 이 왼발로 구석으로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둘째는 오른발 잡이거든요. 근데 왼발로 침착하게 골포스트 모서리로 이렇게 잘 차 넣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대한 팀이 굉장히 중요한 팀인데요. 원래 이 팀은 너무 잘해가지고 보통 이제 저희 둘째가 있는 팀이 3대 0이나 4대 0으로 지는 팀이었습니다. 근데 그 경기를 잘해가지고요. 저희 아들이 또 한 골 넣어서 1대1로 비긴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한 골이 굉장히 의미 있는 골이었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예, 자기도 즐겁고 저도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첫째 이야기입니다. 새 아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저에게 복이죠. 제가 이제 아빠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학원 강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들이 지난주에 이제 그 기말고사를 쳤거든요. 근데 그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 자기 생각보다, 제가 볼 땐 자기 실력보다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력만큼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잡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저희 첫째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첫째 모습이 참 좋습니다. 사람이 끝까지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칭찬해 주고 싶지만 어쨌든 시험에 그런 어떤 기술이 있는 건 아니었죠.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기말고사 시험 동안에 굉장히 착실히 열심히 잘 했다는 겁니다. 그게 첫째 기분 좋았고, 또 두 번째 기분 좋았던 게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시험이 끝나고 나면 다시 공부 안 합니다. 그쵸? 해보셔서 알죠? 그런데 우리 아들이 다시 그 시험범위, 기말 시험범위 수학을 펴서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정말 자기가 잘 아는, 잘 알기 위해서 하는 공부죠. 그래서 함수편을 펴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는 시간인데 저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었고, 이제 우리 첫째가 정말 이렇게 공부라는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이번 주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노력하는 아들 참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족관계는 어떠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기뻤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그 가족관계로 인해서 행복하셨습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즐거운 가족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미션을 드렸죠. 뭐였습니까?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뭘 인정했죠? 내 아들은 최고야. 내 딸은 최고야. 가장 좋은 딸이야. 우리 엄마가 최고야. 우리 아빠가 가장 좋은 아빠야. 이걸 하루에 몇 번? 3번씩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3번씩 외쳐보셨습니까? 이거 외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게 사실이 되고 정말 그렇게 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셔야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매일 외치십시오. 내 아들이 최고야. 내 아내가 최고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말대로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제 주제로 들어갈 건데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뭐냐면 미숙한 부모에게 미숙한 자녀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야, 이 재밌죠? 아니, 좀 완벽한 부모에게 완벽한 자녀를 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됐냐 이거죠.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어렵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자녀는 부모를 닮아서 태어난다 그랬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연 질서 플랫폼에 의해서 그 부족분도 불완전한 부분도 같이 받아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숙한 부모에게서 또 미숙한 자녀가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의 부모들도 그 앞에 부모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앞에 부모도 불완전하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클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나 혼자만 좀 좋은 부모 만나면 안 될까? 나 혼자만 좀 좋은 아들을 만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가족 관계를 설정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불완전한, 그런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 불완전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지만 뭐하면 노력하면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노력하면 그 관계를 가장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최상의 가족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물론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다른 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히 사용해서 이렇게 해보시면 반드시 좋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못을 박는데 왜 망치를 쓰는지 아십니까? 그냥 손으로도 박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왜 망치를 쓰죠? 그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래서 당연히 망치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맨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툴을 쓰면, 좋은 도구를 사용하면 더 쉽게 그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팁과 도구들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도구는 뭐냐면 나도 언젠가는 그 위치에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자녀라도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가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부모이면서 자녀이지만 조금만 있으면 늙은 부모가 된다는 겁니다. 힘이 없는 부모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 위치를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혜가 뭐라 그랬죠? 지혜는 끝을 보는 거라 그랬죠. 끝에 가서 내가 늙은 부모가 됐을 때 과연 나는 어떤 가족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고 있을 건가 생각을 해보면 지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2012년부터 2015년 3월까지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교사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70.2%가 자기 부모가 자기 아들을 괴롭히고 학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인학대는 어떨까요? 노인학대. 서울시에서 이렇게 노인보호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서 그걸 분석해 보니까 매 맞는 부모, 아들에 의해서 맞는 부모가 40%, 그리고 딸에 의해서 맞는 사람들도 15%였습니다. 또 나머지는 이 배우자에 의해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만 보면 한 55%가 매를 맞는 부모라 이 말입니다. 뭘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제가
그것은 70%의 아이가 맞는 것과 한 55%에 맞는 부모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에서 자기 애들이 부끄러워할까봐, 그래서 공개하지 않는 그런 늙은 부모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의 비슷하게 맞고 그 다음에 때린다 하는 것입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정말 슬픕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 자리에 서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맞은 자녀는 당연히 때리겠죠? 때립니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맞지 않으려면 지금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위치에 내가 언젠가 갈 거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미숙한 부모가 또 미숙한 자녀에게 해야 할 일,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서로 사과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사과하고 서로 용서하는 거. 왜 그래야 됩니까? 서로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안해 하는 말을 진심으로 자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저희 둘째한테 미안하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가방 안에, 학교 가방 안에 물통이 있습니다. 매일 이제 물을 제가 떠주는데 이틀 연속으로 제가 잊어버리고 그 물통을 씻어서 물을 담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걸 깨닫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아빠 미안해. 아빠 잊었어. 정말 미안해. 내가 다음에는 정말 노력해서 물 잘 쏴줄게.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 좀 더 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개척교회를 했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망했습니다. 그렇죠? 온갖 일을 다 해봤는데 망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하려고 하다가 망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아빠의 꿈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들의 꿈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망했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거를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은 처음부터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둘째가 그 좋아하는 축구, 그리고 그 좋아하는 축구인데 돈이 없어서 제가 1년 몇 개월 동안 보내주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다른 학원들도 다른 아이들에 비하면 전혀 보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정말 미안한 부분인데요. 더 미안한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부모님이 다 해줬습니다. 뭐 제가 학원 다니기 싫어서 그렇지, 제가 책 사보기 싫어서 그렇지, 저희 부모님들은 다 그걸 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는 제가 모험을 한다고 그것을 해주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미안해. 아빠가 돈이 없어서 미안해. 근데 내가 돈이 생기면 반드시 축구를 잘할 수 있도록 내가 학원 그 축구 교실을 끊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부모, 불완전한 자녀들은 서로 뭘 해야 된다고요? 진심으로 사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이다 하는 것이죠. 자, 어느 날 아침에 둘째도 저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아니, 깨우는데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어제 저녁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 그렇게 하면 아침 못 일어나. 그러니까 빨리 자. 그런데 말을 안 듣고 늦게 잤단 말이죠. 근데 아침에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색을 했습니다. 정색을 하고, 야, 너는 내 아들이 너에게 그렇게 하면 좋겠어? 둘째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니, 기분이 안 좋겠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너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해. 그래서 둘째가 진심으로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안하다는 걸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사과하고, 또 사과하면 그 진심을 받아서 용서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지혜로운 일이고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한국 부모들한테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뭡니까? 학습입니다. 학습.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죠? 예,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해야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책 읽어야 됩니다. 예, 부모들이 평소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밥상머리에서 서로 토론하는 모습을, 그냥 드라마 같은 얘기 하지 말고 연예인 하지 말고 정말 괜찮은 이야기들을, 삶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들, 뭐 뉴스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케네디가가 그렇게 했죠. 예. 그리고 또 유시민 씨 아버지가 한 아침 4시나 5시 되면 늘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남매가 다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으로 한국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는 이제 결정론을 믿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 여러분, 하면 된다. 그게 아니고 저는 해도 안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어떤 충격을 받거나 엄마 아빠의 이 도움으로 노력을 해서 만약에 서울대학에 간다면, 아니면 고대 연대에 간다면, 그 아이는 사실은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이드 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뭐요?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좀 존중해 줘야 됩니다. 존중해 주면 뭐죠? 서로가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살기 때문에 뭘 말해줘야 되죠? 냉혹한 현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정확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점은 뭐 한 중학생 이후 정도 되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말해줘봐야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나는 공부는 하기 싫어 이렇게 결정한다면 사실은 인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법륜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냐면 직문직답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코너에서 어떤 엄마가 고민을 상담해 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있는데 게임만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라는 이런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법륜스님한테 해결책을 물어봤습니다. 이제 법륜스님이 직관적으로 보니까 얘는 게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아이인 겁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냥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계속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엄마 마음 상한 거죠.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이제 스님한테 실망했다는 거죠. 아니 뭐 상담이 뭡니까? 좀 말이라도 많이 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바로 게임 시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륜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엄마에게 만약 그러면 그 아이가 게임을 안 한다면, 게임을 절대 못하게 한다면 어떤 상황까지, 최악에는 어떤 상황까지 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마 자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 엄마 아빠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떤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정에 문제가 있지만, 뭐 제가 그 가정을 정확하게 못 봤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분명히 부모님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엄마는 그 법륜스님의 대답에 화가 났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법륜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자살할 것 같습니까? 네, 정말 자살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엄마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게임을 시키십시오. 그래야 그래도 게임 페인이 되어도 아이가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부모가 생각할 때 게임을 하고 사는 것은 인간으로서 사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죽을 걸 각오하고 그 아이가 자살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게임을 끊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법륜스님의 이야기에 동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게요, 부모로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 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뻔히 망하는 길, 뻔히 죽는 길인지 알면서도 부모는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뻔히 저렇게 하면 다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 책에도 이제 이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빤히 이제 해가 된다는 그런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또 파멸로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자유의지를 터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신이 인간이 타락할 때 선악과를 따먹을 때 끝까지 그걸 알면서도 그 인간이 따먹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힘들지 알면서도 인정해 준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한 번만 건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을 봐줍니다. 그것처럼 뭐죠? 부모님들도 정말 큰 사랑은 그 아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라도 가이드는 해줄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아이가 할 수 있도록 봐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실험해보지도 않았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또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는 하여튼 학습에 관한 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굉장히 고학력 사회이기 때문에 정말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에 관해서는 좀 많이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에게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드릴 수 있는 팁은 절대 나는 못하지만 너는 해야 돼. 이런 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아시고 모범을 보이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또 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대화입니다. 대화. 여러분 대화 잘 하십니까? 자,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화내지 않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대화를 하면서 이미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야, 너 정말 내 맘 모르겠어?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대화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결론을 내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부모보다 경험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걸 존중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거는요, 정말 도인이 되는 겁니다. 해탈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으로는 이 꼭 붙여야 됩니다. 이거 안 붙이면 또 목사가 이상한 얘기 했다고 문제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진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돌을 닦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자녀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대화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답을 내지 말고 가지지 마시고 가이드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시면 그것이 조금 쌓이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엄마가 왜 저렇게 말하는지, 아빠가 왜 저렇게 말하는지, 아이가 왜 저렇게 말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서로 용서하고 사과를 하고 서로 대화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 자녀가 부모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겠는가? 이제 자녀가 부모와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자녀는 특징이 뭡니까? 부모에 비해서 약자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생존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죠? 부모가 죄인이다, 불완전하다, 이걸 정말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감안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나도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마찬가지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왜 하필 내가 먼저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언젠가 그 자리에 갈 거기 때문에 먼저 생각하시고 부모에게 잘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대 수준이 아니라면, 만약에 학대 수준이면 빨리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선생님이나 뭐 교회 목사님이나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게 학대인지 진단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대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정상 범위 내의 부모라면 여러분들은 뭐죠? 먼저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잠언은 그러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불완전한 부모에게 뭐를 하기를 바라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요? 즐겁게 해드리고, 두 번째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자녀도요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뭐죠? 부모님의 말을 앞에서는 이해하지만 뒤에서는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예를 들면 공부 열심히 해, 그래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듣는 겁니다. 왜요? 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할 때 부모의 뭔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신도 돕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성실한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큰 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되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십시오.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녀들도 부모의 불완전함을 채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은 빨래를 개든 설거지를 하든 또 화단을 가꾸든 일을 하십시오. 자녀도 부모를 돕는 겁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한국 부모들이 잘못 키운 부분도 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공부에만 집중해. 이거는 부모들이 잘 몰라서 그냥 선언해 버린 겁니다. 잘 모르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 인생 망칩니다. 그걸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은 보통 자기만 아는 아이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형적인 아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약에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더라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빨래도 열심히 개고 설거지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보면 교사인데 그 교사 부모님이 아침마다 그 사람을 학교 정문까지 차로 태워다 준다고 합니다. 뭐 그분이 아픈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태워다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교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애한테 일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요, 정말 특별한 한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집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집에 가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또 아침에 엄마가 해주는 도시락을 들고 오는 겁니다.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보호를 받다가 엄마가 돌아가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60년을 살고 엄마가 한 80세나 90세에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은 완전 멘붕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아무도 차로 태워다 주지 않고 아무도 도시락도 해주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60세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을 여러분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좀 나이 많은 거의 40이 다 돼서 이제 막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막내를 낳았을 때 그 두 나머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 둘이를 이렇게 돌봐줬는데 제가 밤에는 저희 집사람이랑 병원에서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왔습니다. 뭐 하려고 왔을까요? 아버지 밥을 차려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동안에 계속 와서 일주일 동안 제가 아침밥을 차려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뭐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가족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이 비밀, 서로 사랑할 때는 마정물 같은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가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을 아는 거, 그게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집사람이 저희 큰아들에게 교육을 한 게 있습니다. 이제 너도 동생들 생일을 챙겨 주어라. 이제 부모님 생일도 챙겨 주어라. 선물을 주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그 내 스타일 아닌데? 저희 큰아들은 스타일 아닙니다. 서울 사람인데 거의 경상도 티 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엄마 그래도 해. 네 스타일이 아니라도 해. 준비하는 거야. 그게 마음이야. 이렇게 엄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둘째 생일이 최근에 있었는데 선물해 주었습니다. 아빠 생일도 좀 있으면 올 텐데 기대해 봅니다. 가르치는 거죠. 선물할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성인이 돼서 독립된 자녀들은 만약에 부모님이 전화통화 이렇게 자주 하는 걸 좋아하시면 그걸 자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자녀들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용돈 받는 걸 좋아하시면 자주 용돈 해주십시오.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행 가는 거 좋아하면 여행을 가능한 한 자주 가주는 겁니다. 살펴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잠언이 말하는 부모를 즐겁게 하면 지혜로운 삶이다. 에너지가 많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업신여기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엄마 아빠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가장 길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말을 하면 경청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의 나이가 많이 들면
저도 나이가 들 겁니다. 그래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리학적으로 말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결론도 없이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적당히 이렇게 끊으면서 경청하는 거. 그러나 경청하셔야 됩니다. 경청하는 기술을 여러분들이 터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 부모님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굉장히 높여주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가 이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에게 저렇게 하는구나. 자녀들이 배운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쁘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한테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배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 너 왜 나한테 그렇게 해? 그러면 엄마도 할머니한테 그랬잖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다 배웁니다. 100% 배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이 좋은 대우를 받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에게 잘하십시오. 그럼 나중에 좋은 대우를 받을 확률이 100% 거의 100%입니다. 근데 지금 부모님에게 잘 못하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대우를 받지 않을 그런 확률이 100%입니다. 자, 그래서 뭐죠? 무자식이 상팔자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면요 길거리에서 내 자식도 아닌데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대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자녀를 잘 키우는 그리고 본받게 하는 좋은 일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께 잘해 보십시오. 그게 나중에 굉장히 에너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극단적인 상황. 학대하는 부모님으로부터는 나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학대 수준으로 대하는 부모님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설계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무관한 사람으로 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뭐냐면 이건 건강한 거리감이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멀게 그냥 모르는 남보다도 더 멀게 거리를 두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도 거리를 멀리하고 그다음에 마음적으로도 그냥 멀리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참 좋다 하니까 그런데 그게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 하는 목사 처음 보셨죠? 아마 처음 봤을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는 목사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그런 부모들을 만나보지 못해서 그럴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못해도 얼마나 잘못할까? 엄청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어설프게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잘 모르는데 저희 부모님은 좋으시거든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거의 학대 수준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술만 먹고 들어오면 애를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그냥 뭐 새벽까지 애를 힘들게 만듭니다. 예,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를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설프게 사랑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거든요. 예, 굉장히 엄격한 그런 아버지 밑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랑할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자기 속에서 분열이 왔죠.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정말 남보다도 더 멀게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행히 저희 집사람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부모님이 안 좋다는 걸 알고 밤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한 11시나 그 정도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선생님들도 일요일 하루만큼은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지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가출하면 안 될까요? 가출? 예, 가출하면 참 그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가출해서 멀리 있어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가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안 좋은 상태로 이렇게 가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나쁜 길로 가는 유혹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정말 목숨이 위태롭지 않고서는 나오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사실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내가 어른이 됐으니까 부모에게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그 안 좋은 부모로부터 온 무서운 외로움이 있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 그것 때문에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나 쉽게 안 좋은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막 이상한 사람인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과 사귀고 온전치 못한 결혼을 하고 그런 경우를 저는 참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결혼하는 것, 그 독립하는 것을 도피처쯤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온전하기 전에 너무 외로워서 결혼해버리는, 그래서 결혼 생활이 참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대안일까요? 그래서 이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를 건전한 것으로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어려움을 악다구니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발전에 써버리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자기 발전하다가 난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 정도로 에너지를 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 상처가 좀 잊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재수가 좋아서 성공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부모님을 가엾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반드시 생깁니다. 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왜? 내가 성공해버렸으니까요. 예, 그게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에너지는 어떻게 해요? 성공하는 데 써버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용서가 자연적으로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게 좋은 커리어를 쌓아가면요,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기 때문에 자신의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좋은 사람들도 몰려듭니다. 만약에 내가 큰 사람이 되면 그 큰 사람의 나무 그늘 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외로움을 적극적으로 채우시고요. 비기독교인들은 자기 발전을 통해서 이 외로움을 채워가셔야 됩니다. 인생은 관계를 하도록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뭐와 싸워야 됩니까? 이 외로움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나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반드시 좋은 짝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욱더 외롭지 않은 게 뭡니까? 너무 행복한, 매일매일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가족관계 만만치 않죠? 서로 불완전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각자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서로 사랑하며 채워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노력하면 됩니다. 어려워서 그렇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노력하십시오. 노력하시면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아름다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고 생각보다 큰 행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자주 일주일 동안 들으시고 자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암기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암기하시고요. 또 책이 있으신 분들은 꼼꼼히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 주에 가족, 그러니까 미션이죠. 가족에게 할 3가지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적어 보시면 실천하기가 더 편하실 것입니다. 자, 그 3가지를 실천해 보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재미있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이 부부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려면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